자, 1번 오게 되면 그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인데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은 불문법이죠. 불문법. 그 중에 시험 잘 내는 게 조리야, 조리. 그 조리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리, 신뢰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있다고. 수업 시간에 그 부분만 안 했다고 좀 투덜투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오히려 쉽다고 이게. 거기 걸쳐 있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옳은 건데 일본의 법령이 개정돼서 주죠. 법령 개정. 법령이 개정되면 항상 구 법령이 있고 이제 개정된 신법령이 있다. 신법령이 있는데 보통은 당사자는 이게 이제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신법이 적용된 게 좋겠지. 근데 이제 보통 여가 유리하고 이쪽에 불리하면 이쪽에 유리하고 이쪽에 불리하면 유리하게 적용되는 구법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생각을. 그런데 거기 오게 되면 신뢰보야, 무슨 뭐? 신뢰보인데 법령 개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법령이 바뀌면 법령을 따르잖아. 법령에 동그라미 법령을 따른 개인의 행위인데 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동그라미 유인된 거라고. 뭐라고? 국가가 유인한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국가가 책임을 더 져야 되지 않겠어? 특히 그 경우에는 국가가 유인한 거기 때문에 국가는 그 상대방이 믿은 신뢰 이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키워드가 유인이야. 국가 유인. 그래서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한 게 국가가 유인한 게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당사자가 활용한 거라면 그건 본인 책임이야. 각자가 위험 부담을 져야 되는 거고. 다만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를 넘어서서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한다면 그때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2번 질문 오게 되면 우리가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 항상 비교할 때 대외적이냐 대내적이냐 비교할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관한 지침은 내부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신뢰본칙은 국민을 향해야 돼. 국민을 대의적으로 공포한 게 아니라 대내적으로 뭐 한 거야? 공표만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 틀렸죠. 3번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는 형식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조직상의 권한 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권한이 없어도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권한은 있는 것으로 오인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4번은 이제 자기 구속의 원리인데 선례가 되풀이돼서 관행이 되면 그 관행대로 해야 되는데 기본 전제가 선례는 적법해야 돼. 적법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윗반 행정처분이라면 자기 구속력을 갖지 않게 된다. 선생님 2번은 의도적으로 얼마 전에 피고적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배운 것들 소송욕은 배운 내용들 싹싹 집어넣을 거라고. 복습도 하면서 다른 것들도 또 연장해서 하게끔. 이번에 피고적격을 물어보는 거야. 피고적격을. 검사는 3급 공무원이야.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대법원장은 바빠. 그래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피고가 소속 장관인데 검사 임용처분에 대한 소속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기억번은 맞는 거지, 맞는 거.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 이임이야, 내부 이임. 위임이 아니라 내부 이임 받았으면은 차관이 아니라 그대로 위임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장관 이름으로. 여기서 만약에 좀 다르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차관이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럼 피고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겠죠.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 안 나오니까 원칙대로 장관이. 차관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디귿번 여러 헌법재판소,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 국회 다 이야기했죠.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이, 법원은 법원 행정처장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맞지. 리을번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여기는 내부임이 아니라 위임이니까 이거는 수임청한테 권한이 다 넘어가는 거야. 위임청은 환경부 장관이고 수임청은 서울특별시장이니 서울특별시장이 맞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역번, 디귿번, 리을번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3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법률의 시행령이야. 법률의 시행령.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자, 모법 동그래. 모법은 이제 위임을 한 상위 법률 말하죠. 상위 법률의 해석상 출제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뭔가 새로운 걸 규정한 게 아니니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모법 조항의 동그란 취지. 취지의 근거에서 그냥 모법에 있는 것을 단순히 구체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모법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3번의 1번 지문 별표 쳐놓고 자주 반복해서 이런 지문 뜨게 되면 맞다. 아니, 이제 틀리다. 2번. 자, 위임명령이야. 집행명령이 아니라 위임명령이란 말이야.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집행명령과 달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해야 돼. 위임의 한계라는 게 포괄 위임, 금지원칙,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위임명령의 위임 내용을, 자, 구체화하는, 자, 키워드가 단계를 벗어나요. 또 벗어나가 키워드야.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야.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을 한 경우라면 그럼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일탈한 것이 아니다. 틀린 거죠. 3번 법령에 위임이 없어. 법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데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그라미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라면은 이거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굳이 인정한다면 내부적 효력만 인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조직 내에 적용되는 행정명령이다 이 말은 행정규칙이라는 뜻이야. 이게 요건이 갖춰졌다면 법규 명령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규 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굳이 인정한다면 행정명령,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행정규칙의 효력만 인정할 수가 있다. 4번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동그라미 시행규칙, 위치를 지정해 주면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에다 규정은 안 된단 말이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동그라미 고시 등. 그래서 시행규칙은 곧 죽어도 법규명령 형식이고, 물론 고시도 이제 행정규칙이지만 고시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인 고시도 있고 행정규칙인 고시도 있고 일반처리인 고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하라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어디다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면 대의적 구성요과는 법규명령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틀린 거, 이거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 된다. 3번이. 4번. 우리 국가배상법 공부하게 되면 2조도 있고 5조도 있지만 6조도 있어요. 6조는 6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 6조 1항은 그럼 대외적 대상
책임자고 그 대외적으로 배상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누가 구상 책임을 질 거냐의 문제가 6조 2항의 문제. 6조 2항의 문제. 그래서 여기 6조 1항에는 우리 판례가 병전설이야. 같이 병전설. 병전설인데 이게 이제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는 게 있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있는데 특히 이게 국가 위임사무야. 국가 위임사무인데 기관임사무. 국가 기관임사무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자는 국가야. 실질 비용 부담자 누구라고? 국가가 이제 해당 지자체한테 이제 돈을 주잖아. 그 지자체는 자기 예산도 지출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받아서 국가 건데 대외적으로 내가 비용을 지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은 돈을 누구한테 받아? 지자체가 받지. 근데 지자체는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죠. 이때 지자체를 뭐라 하냐면 얘를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 여기를 형식적 비용 부담자인데 국민들은 국가하고 지자체 간의 이 내부적인 상황을 알 바 없어.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가 됐건 지자체가 됐건 아무한테나 받으면 된다. 이게 이제 6조 1항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한테 갚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져야 될 거냐. 여기는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판례 입장도 일정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비용 부담자라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지. 굳이 이야기하면 여기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무주체설하고 사무주체설의 입각에서 처리한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여도설의 입각에서 처리한 판례가 있단 말이야. 기여도설. 사무주체설은 이게 국가 사무냐 지자체 사무자가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잘못을 어느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뭐 광주광역시하고 국가가 같이 했다 그러면 자기 과실 정도에 따라서 뿜빠이 하는 거야. 뿜빠이. 그래서 여기는 6조 1항은 절충설이고 6조 2항은 뭐 사무 주체설도 있고 뭐 기여도설도 있어. 기여도설. 근데 이제 특히 여기 이제 비용 부담할 때 우리가 법에서 관리 주체 말고 누구도 비용 부담자도 대위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 그 비용은 일체 비용 부담자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국가 경찰일 때 경찰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지출해? 국가가. 국가가. 그래서 일체 비용이 다 포함된단 말이야. 4번 오게 되면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이게 이제 선임 감독이 2조야. 몇 조? 2조고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는 5조인데 보통은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일반적이야. 또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다른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 그래서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하고 공무원의 봉급급여 비용 부담자가 동일하지 않게 되면 현관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게 되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비용 부담자도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저 1번 와봐. 1번 오게 되면 6조 1항하고 6조 2항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 6조 1항이야. 뭐라고? 6조 1항은 물론 국민들이 똑똑해서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알아서 실질적 비용 부담자한테 청구하면 더 좋겠지만 국민들이 형식적 비용 부담자한테 청구하더라도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병존설이야. 무슨 설? 국민은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됐건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됐건 아무한테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 오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국도야. 뭐라고? 국도. 국가도로인데 그 국도가 어느 지자체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법에서 해당 지자체한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지자체의 장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하면 단체임사무고
짱한테 임하면 써나 그 기관 임사를 기관 임사. 그러면 그 지자체장이 국토관리청에 대해서 기관 임사를 처리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는 국가 일이잖아, 국가. 당연히 국가는 그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오게 되면 만약에 영종을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달랐을 때 이제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이 자신의 고유한 책임이냐 아니면 남이 져야 될 것을 대신 지는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자신의 고유한 배상 책임이야. 자신의 뭐라고? 고유한 배상 책임. 4번에 판례에 의하면 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란 봉급급여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외에 사후집행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여기는 일체의 비용이니까. 일체 비용이니까. 그 다음 5번. 우리 이제 행정행위 하자의 경미한 하자인 취소 사유와 그 다음 중대 명백한 하자인 무효 사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건데 1번 오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 선결 문제로서 효력 부인을 할 수가 없어. 효력 부인은. 위법성 확인만 할 수가 있어. 근데 무효일 때는 누구든지 선결 문제로서 무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는 말이죠. 이번에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반면에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데 무효라고 생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무효 선언저금의 취소소송이에요. 무효 선언저금이 취소의 경우에는 제소기간도 적용이 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적용이 돼요. 이거 2번이 틀렸죠. 3번 우리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 뭐죠? 필수적 전치주의.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인데 그래도 하자의 정도가 무효일 때에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 들어와도 된다고 그랬죠? 4번 자 우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되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고 간접관절까지 인정이 되지만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가 인정되지가 않는다. 좀 있으면 이제 행정쟁소 곧또 이 수업하게 되는데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6번 이제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법상의 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행정청이 처분 시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어.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불고지야. 뭐라고? 그리고 여러분 고지제도는 절차법에도 있고 심판법에도 있는데 어디는 없어? 소송법에는 없어. 자, 알리지 않았으면은 짧은 기간이 90일이고 긴 기간이 며칠이야? 180일이면 90일 적용한 게 아니라 며칠 적용해? 180일. 근데 여기는 지문은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대로 또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각하재결한다. 틀렸지. 90일이 아니라 180일.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다. 왜? 당사자주의니까. 근데 이제 소송보다는 심판이 직권주의가 더 많이 가미되어 있어. 그러나 소송이나 심판 둘 다 꼭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심리할 수가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리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점이 된 거든지. 3번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 동그라미 부작위 동그라미.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행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의무행 심판을 청구해서 자, 잘 봐봐. 처분 재결이고 처분 명령 재결인데 여기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니까 처분 명령 재결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한 게 아니라 처분청한테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한 거죠. 그러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되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돼. 3번이 맞죠. 3번이. 4번 행정심판위원회는 4가지가 있잖아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독립기관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직권상고행정심판위원회. 자, 여기는 이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동그라미 기각 체결됐어, 인용 체결됐어. 기각 체결됐네. 행정심판은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야? 거친 거야. 자,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재심판 청구 금지야, 바로.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행정심판에 대한 결론 났어, 안 났어? 났어. 다시 재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이.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7번. 자, 정보공개제도인데 옳지 않은가? 옳지 않은가? 자, 비공개 대상,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안, 생수업, 사비투가 있어. 법안, 생수업, 사비투. 그럼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그라미 영업상 비밀이야. 뭐라고? 영업상 비밀이니까 몇 호야? 법안, 생수업, 사, 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원래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개인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이지만 중요한 말이 직무를 수행한 뭐라고? 직무를 수행한 키워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 정보다. 3번 공공기관이 공개를 하려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돼.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공개해주고 싶어 할 수가 없어. 뭐가 없는 거야? 소외이익이? 오늘 소외이익 배웠지만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이 소외이익이 있는 거지. 한때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해서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소외이익이 없어요. 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그래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심지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할 수가 있어서 법적 형태는 불문해.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할 수가 있어. 근데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의자이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다. 8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서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만 요청한 거야. 신청은 처분을 구하는 거여서 신청은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어야 돼. 허가 내주세요 이래야 되지.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나에게 허가 내주라고 확실하게 의견 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 요청한 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2번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해서 수익적 처분인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행정청이 이에 대해 수용하면 거부 처분한단 말이야. 거부 처분. 근데 거부 처분할 때에도 상대방이 왜 거부를 당하는지 이유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지시해야 되는데 그 거부 처분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형광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충분한 거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그 뒤에 그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구체적인 조항과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반한 것이 되는 건 아니다. 맞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문서는 10일 전에 도달시켜서 상대방한테 일정 시간을 줘야 돼. 근데 청문서 도달 기간을 많이 어긴 게 아니라 다소 어겼어. 그래도 여전히 위법해. 근데 청문을 주는 거는 상대방한테 변명 기회를 주는 건데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기본적으로 청문을 여는 취지는 달성이 된 거야. 영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출석인 게 아니라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는 등 변명에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가 된다. 치유가. 4번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인데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얘는 우리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나와. 어디에? 시행령에.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될 때는 만약에 우리 행정절차법은 생략사유가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혹시나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될 때는 생략사유가 있어도 생략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면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이제 불이익처분이잖아. 불이익처분. 그럴 때 형광펜 우리 행정절차법 소정에 의견 청취 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절차법상에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면 그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하더라도 적법하겠지. 근데 여기는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거기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우리 이제 그 강제 징수할 때 선생님 공매 통지, 공매하기로 한 결정, 공매가 처음이에요. 공매가 과세관청이 세납처분을 행하는 동안의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자 여기에 또 문제가 된 게 원고적 격도 생각해야 돼. 그 공매 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공매가 취소돼 버리면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공매에 의해서 현관에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 처분의 입법을 주장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됩니다. 1번이 틀린 거죠. 원고적 격이 있다. 2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객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받은 거는 상대예요. 바로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지 건축법상의 해지까지 되는 거? 아니다. 건축법상에 허가받지 않으면 건축법상으로 여전히 무허가 건축물인 거죠. 3번 과세관청의 세납자 등에 대한 여기는 이제 공매가 아니라 공매 통지야. 공매 통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공매 통지가 처분인 건 아니고 공매 통지하자 했다면 공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매 통지에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 되는데 이때 공매 통지를 생략하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본다. 취소 사유로. 공매 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진행되는 공매 절차에서 세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다. 다만 그 통지를 아니한 채 공매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가 아닌 비대체적 자기의무, 부자기의무, 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하지만 얘는 행정벌이 아니라 장래 의미의 확보수단이야. 그리고 형벌도 아니기 때문에 형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은 집행하지 않는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간접적 수단이야. 심리적 압박을 줘서 과거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금을 이행하기 위한 동그라 직접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 하나로서 반복 부과되는 게 속성인데 이렇게 반복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0번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건데 1번은 피고적격하고도 관련된 문제야.
망인에 대해서 훈장을 준 거지 유족들한테 준 건 아니야. 국가보훈처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이때 소속장관 누가 돼? 행안부 장관이야. 행안부 장관. 건국원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친일 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서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결정되었고 그 서훈 취소에 따라 훈장 등을 환수 조치하여달라는 당시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 있어서는 피고 적격은 소속 장관인 행안부 장관인데 당사자가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적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은 성명권을 통해서 피고를 경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국가보훈처장으로 기대인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 틀렸죠. 2번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거나 일반법도 아니고 이게 국고관계와 같이 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이면 또는 지자체이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일종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의 국가 귀속조치는 그건 권력관계가 아니라고 했어. 사법관계야. 뭐라고? 사법관계. 이름만 무속, 이름만. 3번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할 때는 공고, 고시인데 고시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형과변 불특정 다수일 때는 그때는 고시를 해놨지만 그걸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으니까 받든 안 받든 획일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때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이야.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은 특정인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했었을 때는 14일이야. 며칠? 14일. 그건 행정절차법이 규정했으니까. 그러나 공고문서는 행정협업촉진과 행정효력에 관한 규정이니까 거기는 5일이야. 5일. 4번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오늘 협의 소행문잖아. 해임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됐어. 그래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제기하더라도 지위는 회복할 수가 없지만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 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부수적 이익이 있으니까 협의 소액이 있다 없다? 있다. 11번에 시효제도야. 무슨 제도? 시효가 있고 시효에는 취득시효가 있고 소멸시효가 있고 소멸시효하고 구별할 게 제척기간인데 원칙은 시효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 근데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시효 계산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다고 그랬어. 들어왔다. 옳은 거. 자, 국유재산법인데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야.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옛날에는 일반재산에까지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를 못한 거는 국가를 우대한 것이다. 그래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이 떨어졌단 말이야. 2번 우리 국가재정법상에는 금전에 관해서 시효가 5년이다. 5년. 이때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자, 현관비 국가의 사법상행이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정답이 2번이죠. 2번. 3번 자,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어. 완성돼 버리면 그 세금은 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무효라고. 뭐라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무효라고.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데 별도 우리 행정법상의 독촉, 그 다음에 또 납입고지, 또 통고처분 이런 것도 다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납입고지가 한번 내려져서 시효 중단이 생겼다면 뒤늦게 납입고지가 추후에 취소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아. 상실되지 않는다고. 12번 하자승계죠. 하자승계는 이제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하고 동일한 목적이냐 별개의 목적이냐를 따져주고 별개의 목적인데도 하자승계 인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지.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하고 세금 부과처분, 표준이공시지가하고 수용제가 또는 표준이공시지가 보증금 증감 청구서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수상 결정하고 국가 유공자 배제 결정. 거기는 예견 가능성과 수임 가능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하자 승계 기본 전제 요건은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는데 하자는 취소 사유. 제소 기간이 지나도록 선행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후행처분은 적법한데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적법한 후행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놓고 나서 이미 불가증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한 번 더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무효일 때는 이것저것 다 따질 것 없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고. 1번의 하자 승계 문제는 선행행위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취소인 하자죠. 맞죠? 2번의 하자의 승계 문제는 하자 있는 선행행위에 자 불가 변력이 아니라 불가 쟁력이죠. 쟁력. 3번 자 대집행 절차는 개통실비고 강제 징수 절차는 독안매책인데 여기는 동일한 목적이에요. 뭐라죠? 동일한 목적. 하자 승계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4번 우리 판례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동그라미 하나의 효과를 완성할 때는 하자를 승계하고 오히려 독립해서 별개 효과를 때는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바꿔치기. 3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휘승계 신고야. 지휘승계 신고. 신고 시험 잘 나오잖아. 그래서 갑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 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에 을과 형광펜 영업양도계약을 영업양도계약을 당의 계약은 하자가 있는 계약이야. 하자가 있는 계약. 하자가 있는데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자 을이 양수인 을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휘승계 신고를 한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을의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을은 실질에 있어서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 을은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2번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기본 전제가 갑과 을 간의 양도계약이 유효해야 돼. 양도계약이 무효면 수리해도 무효야. 3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가 됐어. 취소가. 그러면 갑의 영업허가가 취소해버리면 을도 영업자 주의를 상실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 아까 마치 공매시장의 매수인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이때 을도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3번이 틀린 거죠. 4번 자 여기는 인가가 아니라 뭐야? 수리니까 막국수야. 뭐라고? 막국수.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14번 행정행위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항상 인가의 대상은 기본행위야. 그러니까 그 기본행위는 사실행위는 될 수 없고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라면 공법행위도 될 수 있고 사법행위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대.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아무리 거기다 인가 들이대봤자 인가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죠. 틀렸죠. 2번 자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고 예의적 재량일 수 있죠. 허가와 달리 예의적 승인은 재량행위죠. 재량. 2번이 맞네. 3번 허가의 갱신은 기간 도래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버리면 실효가 돼버려. 실효가 돼버리는 거지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는 거 아니다. 4번 특허는 형성적 행정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 추론, 신청이 필요해. 추론이 없거나 취지에 반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 15번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과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건데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도 있고 영업정지의 가름회사는 변형적 과징금이 있다.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허가 철회 정지의 중요한 단어가 가름이야. 가름. 이런 과징금을 뭐라 부른다?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른다. 2번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자 금전적 제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벌은 아니야. 과징금은 행정벌은 아니라고. 물론 행정벌도 제재야. 차이점은
행정벌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환수면서 제적 성격이 있는데 과징금이나 행정벌이 아닌 나머지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이 아닌 나머지 제재처분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가 있어. 3번 과징금을 행정청이 직접 부과 징수하면 체납처분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의무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도 할 수가 있다. 4번 과징금 부과 액수가 법이 정한 상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훨씬 초과한 경우, 자 당사자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부과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다 너무 초과하면 안 돼. 너무 초과하면 안 된다고 4번이 틀린 거죠. 16번 송달. 송달에는 여러분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유치 송달, 공시 송달이 있어요.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맞죠? 2번 송달 장소 관련해서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 될 수 있지만은 정보통신망 이용한 송달이니까 전자문서도 될 수가 있어요. 2번이 틀렸죠. 3번 항상 교부 송달할 때는 뭘 받는다? 수령 확인서. 또 교부 송달할 때 꼭 본인한테 줘야 된다. 사리를 변별할 수 있으면 본인과 일정한 관계 있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없다. 그래서 본인 말고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한테도 교부할 수가 있다. 자,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면 공시송달로 간단 말이에요. 공시송달. 특정인이지만 공시송달이니까 사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시송달이니까 이때는 통지가이라고 한다고 공고다 공고. 틀리진 건 아니지. 공고에 송달할 수 있다니까. 17번 행정조사 기본법상에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조사는 자료나 정보 수집 활동이죠. 행정조사는 주어가 행정기관이야. 그 행정기관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도 포함되는데 마지막 처리 잘해야 돼. 개인은 제한 다 틀려. 개인도 포함이 된다. 공무수탁사인들 행정조사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르바이트생 고용가지고 조사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지. 2번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법인데 자 기본적으로 강제조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없어도 행정조사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개별법에.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조사를 할 수는 없어.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3번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분 별로 안 좋아. 내가 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관한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가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그 기준을 알려주면 조사활동에 지장 초래하면 열람을 거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 아니라면 열람은 없다는 거. 맞는 말 아니 틀린 말이죠. 4번 조사는 정기조사 원칙이야. 근데 이제 위반 혐의가 첩보가 들어온다든지 수시조사도 가능해.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장은 자발적인 협조는 그거는 임의수사잖아. 임의조사. 임의조사는 법의 규정으로 살 수 있지. 임의조사가 아닌 한은 공동조사를 통해서 뭘 막아야 돼? 중복조사를 막아야 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장은 그게 거기 자발적인 협조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조를 해서 임의조사건 강제조사건 거기는 공통이야. 뭐라고? 공통. 18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의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둘 다 행정벌이지만 얘는 행정질서벌이지 행정형벌이 아니니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가 있어. 그래서 행정형벌이 아니지만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어. 틀렸죠? 행정형벌도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도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어. 2번 위법성의 착오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니 위법성 착오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3번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 이의 제기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하고 가게 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과태료 납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의 제기하지 않은 채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된다고 그랬어. 과징금도 상속이 되고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조니까 상속이 되지 않는다. 4번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각 질서 위반이 아니라 가장 중한이지. 가장 중한. 19번 행정의 부과다. 부과. 부과는 이제 부담하고 나머지 부과가 중요한 거야. 거기 보면 옳지 않은 거야. 1번에 행정행위 부과한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의 상대방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별도로 주된 행정에 별도로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독립쟁송 가능성이 돼. 2번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나 기한이나 철회권 유보나 법률과 일부 해제 같은 부과는 이거는 별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전체를 다 다투든지 아니면 부관이 없는 행정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거부하게 되면 그 거부 처분에 다투든지. 그래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 취소를 통해서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죠. 특히 부담 이해 부관에는 진정 일부 취소성뿐만 아니라 부진정 일부 취소성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담만 진정 일부 취소성을 인정하고. 3번 부담이 아닌 부관이 입법했을 때 그렇죠. 신청인은 부관부 행정행위의 전체 변경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3번 틀렸죠. 4번 기부 체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에 있어서 그 허가 기간은 기한이야. 기한. 그러니까 부담 이외의 부관이죠. 근데 이제 부담 이외의 부관일 때는 걔가 차지하는 비용이 중요한지 안 하는데 이때 허가 기간은 본질적 요소니까 만약에 허가 기간에 위법이 있다면 허가 기간만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주된 행정행위인 공원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전부가 위법해야 된다고. 20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쳐야 돼. 비례원칙 지켜야 되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돼. 임의성의 원칙이야. 임의성의 원칙. 행정지도는 동그라미 구술로도 할 수가 있어. 비권력적인 거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서면 요구하게 되면 요구에 따라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면 요구대로 서면을 교부해야 된다. 맞죠? 3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우리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행정지도 받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에 관해서 행정지도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뭐라고? 그리고 거기 조심할 게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야. 그리고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두 군데가 틀렸죠. 1번 행정기관장은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한테 똑같은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면 상대방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학회에 그냥 공통도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거기 공표할 수 있다면 틀려. 의무야. 의무. 4번 현 교육부 장관의 대학 총장에 대한 학직 시정 요구는 말은 이게 요구니까 행정 지도인 것 정도이지만 뒤에가 뭐가 들어있어? 몽둥이가 있다. 몽둥이가 뭐? 국가가 여러 가지 재정적 보조를 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총장 입장에서 쫄려 안 쫄려? 쫄려. 그래서 여기는 실질을 고려하기 때문에 헌법 손해 대상인 공권 행사로 볼 수 있다.